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오늘 그 제약기업 이제 뭐 대표 뭐들하고 의학계 관계자들이 오후 5시쯤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및 확보 전망,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서정진 회장도 출연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와우, 제가 이때까지 본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따로 영상으로 분명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오후 5시부터 한 2시간 했었나? 예, 제가 이제 그때 어딜 좀 다녀와야 돼가지고, 예, 영상을 좀 만드는 게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일 뭐 스마트 리포트 겸 해서, 예, 늦게라도 좀 오늘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를 한 거는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예, 저는 이 영상을 보고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정말 다행인지,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서정진 회장 같은 이런 어떤 기업가가 있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든 지금 뭐 제넥신이든 뭐 여러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었고, 근데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알 수 있었고, 기업가의 어떤 철학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이제 만들어서 원가 공급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국내는 원가 공급하지만 해외에는 원가 공급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셀트리온이 자랑스럽습니다. 공매도는 진짜 먼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오늘 이제 처음에 묵현상 신약개발 본부장, 예,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장 또 같이 참석해가지고 이 현황에 대해서 좀 발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서 캡처를 해온 내용인데요. 스페인 독감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1차 웨이브가 이렇게 발생됐고 2차 웨이브가 발생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줬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있다. 2차 유행이 벌어지는 초기 지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 세컨드 웨이브가 하이 레이트 오브 데스,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률이 높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긴급하게 마련한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했었고, 지금 이제 코비드19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했는데요. 뭐 대표적인 개발사, 해외 개발사, 그리고 국내 개발사를 이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뭐 항염증은 뭐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것들 말하는 것 같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이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바이러스 쪽으로 길리어도 이제 렘데스비르, 그리고 이제 아비간 이런 쪽 약물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부강약품, 신풍제약, 이뮨메드 뭐 이런 기업이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로는 국내에서 이제 셀트리온, 해외에서는 뭐 잘 알고 있는 뭐 일리아릴리, 리제논, 뭐 에브비 이런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혈장 치료 재료는 뭐 녹십자, 그리고 이제 코비드19 플라즈마 얼라이언스, 그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요 이제 동맹 맺은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백신 쪽으로 넘어가서는, 예, 뭐 플랫폼별 분류 보면 이제 합성 단백질 백신으로 지금 노바백스가 대표적인 개발자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G플러스 생명과학, LG화학이 이렇게 임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하반기에 1, 2상 들어갈 예정이죠. 그리고 핵산 백신, 뭐 DNA, RNA 쪽 얘기하고요. 이쪽으로 뭐 대표적인 지금 가장 빠른 모더나, 뭐 화이자, 이노비오 뭐 이런 어떤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제넥신 진원생명과학이 DNA 백신으로 이미 제넥신은 착수를 했고요. 임상에. 진원생명과학도 이제 내년에 1, 2상 계획을 잡고 있죠. 그래서 제넥신이 월등히 앞서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희 회장이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여기 뭐 방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는데 눈빛이 조금 오묘하네요. 서정희 회장 오늘 굉장히 열변을 토했고요. 표정과 좀 얼굴색이 조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굉장히 지금 이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약간은 수척해진 그런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얘기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요, 이 완벽한 약이 없죠.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이 서정희 회장의 발언들을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하나의 약으로 치료하는 바이러스 질환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메커니즘별로 블록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성격이다. 그러니까 렘데스비르 뭐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 그리고 염증 잡아주는 치료제 이런 걸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 단계별로 투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완벽한 약이라는 건 없다. 같이 병용해서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최악의 경우가 어정쩡한 효능이 있는 제품이 승인을 딱 받아버리는 게 제일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번 렘데스비르가 약간 좀 효능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하잖아요. 사실은 약간 좀 치명률을 약간 낮춰주고 입원율을 약간 낮춰준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쓰게 됐는데, 사실 이런 게 나와버리면 기존에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대체하는 약이 이제 임상을 진행할 경우에 이제 새로운 약으로 임상을 진행하는데 리스크를 잘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되려 이제 기존의 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새로운 약을 가지고서 하다가 뭔가 리스크가 발생되면 그걸 이제 의사 입장에서 떠안거나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도 가장 어정쩡한 효능이 있는 약이 승인받아 버리면 임상 진행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걸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백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이 치료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 그 치료제 쪽으로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이미 이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 의지를 많이 꺾어버리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어정쩡한 효능을 내는 게 나와버려가지고 새로운 약들의 임상 진행이 기존보다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항체 치료제로 이제 써보고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트론도 이제 정말 미지의 세계에 뛰어든 걸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CTP27이라는 그걸 항체 치료제로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계 최초였단 말이에요. 최초의 인플루엔자 이제 치료제로서, 항체 치료제로서 만드는 최초의 약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 노하우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이 지금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빅파마들 그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 굴하지 않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런 이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술력이 글로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셀트론 자체가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제 치료제 임상 진행 상황을 보면요, 현재 이제 국내 임상 1상 건강한 환자 대상으로 이제 인젝션 투여는 이제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임상이 끝나고요.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뭐 임상 끝나는 거 별로 이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정리하고 뭐 발표도 그렇게 멀진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9월 초쯤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임상 2상은 연내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스케줄이 모두 시작 단계부터 짜져 있었던 것 같아요. 9월부터 이제 상업 생산 들어가면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 실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끝내가지고 결과까지 발표됐죠. 이거를 네덜란드에서 지금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제 네덜란드 쪽 그 유럽에 거기 있는 국가들의 이제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이 아닐까 싶고요. 현재 유럽에서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8개 국가와 지금 임상 진행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단계는 바로 이 여러 다국가, 유럽 쪽의 다국가와 함께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하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상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한국과 유럽, 동유럽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진 국가들, 뭐 동남아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국가들은 그 임상의 어떤 데이터의 퀄리티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파악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좀 생활 환경 자체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불규칙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생긴 부작용인지 약에 대한 부작용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후진국 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임상들은 뭐 비용은 되게 싸게 들지만 그 퀄리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국가에서 이제 인정하기도 쉽진 않고 데이터의 어떤 질 자체, 예, 통계적 유익성 측면에서도 뭐 상당히 좀 나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양하는 측면이고 꺼려 한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글로벌 제약사들도.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한국과 유럽 쪽에서만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국가는. 왜냐면 의료 수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뭐 정맥주사 맞고 이러려면 거기 가서 간호사 비용이 들고 병상 비용 들고 뭐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뭐 1인당 한 1억 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의 뭐 이 임상을 진행하는데 1,50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요. 1,500억 정도. 그만큼 유럽에서 진행한다는 거를 좀 강조를 했고요. 3상은 내년 4, 5월경에 마무리 짓고 뭐 7월쯤 이제 결과 발표 등 모든 과정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상 이제 조건부 승인,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을 연내로 받아야겠죠. 요거 이제 식약처에서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쪽에 이제 국가는 또 이제 그 국가들의 차원의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 거고요. 결국 이제 국내에서 이런 걸 잘 해달라는 얘기들을 좀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 생산은 올해 9월에 시작됐는데 왜 허가 전에 생산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제 국가들이 지금 보면 백신 출시 시기를 이제 굉장히 속도 붙이려고 앞당기기 위해서 생산을 먼저 하는 걸 발표하거나, 그리고 이제 혹은 그 모니터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백신이라는 게 가장 빨리 만들어도 2, 3년이거든요, 보통. 그리고 뭐 4, 5년, 뭐 10년도 걸리고. 근데 이제 그 모니터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N수를 늘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상 환자를 확 늘리는 거죠. 수만 명 대상으로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생산을 먼저 하는 방법을 쓰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생산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 꼭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허가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라고 해요. 아마도 해외라고 보이는데, 허가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는 생산 배치,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이 제출 항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준비되어야지만 허가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임상만 진행하고 생산 배치 같은 것을 하지 않은 회사는 허가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국내에도 막 뭐 별의별 기업들이 막 코로나 제로 붙어가지고 막 급등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생산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가 급등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선생산을 다 하는 것이
허가를 둔 기업이라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 보십시오. 선생산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하고. 그런 데는 진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기업들은 사실은 허가까지 받을 생각이 없는 약간의 어떤 머니게임을 좀 노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여진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진짜랑 가짜를 구분을 해야죠. 셀트리온은 진짜니까 우리가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언젠간 빛을 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글로벌 기업에서도 지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기업은. 그래서 변이와 이제 변종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요. 저번에 제가 좀 잘못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변이, 변종을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봤는데 지금 뭐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발생되는 것은 이제 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변종이라는 거 완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코로나20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종은 지금 치료제 같은 백신 같은 거 개발하는 게 모두 무용해지는 거예요. 싹 다 이제. 예. 그래서 현재 변이가 발생된 것이 전파력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질본항공과 함께 이 변종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퍼 항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비드19 임상에 지금 1,5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고 변종에 대비한 임상에도 또 1,500억, 도합 한 3,000억 정도가 이번 코로나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의 자체 자금이라는 거죠. 근데 셀트리온이 이제 임상 관련해가지고 해외에서 임상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정진 회장이 그걸 단칼에 거절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해당 국가에 먼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만들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받아서 하고 있냐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이 답하기를 한국 정부에서 5억 원 지원을 받았다. 5억 원. 아니 외국에서 좀 웃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막 뭐라고 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이 내 돈 갖고 내가 이거 임상하는데 뭐 무슨 문제냐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진짜 이걸로 큰 돈 벌려면 해외에서 제안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고 임상 거기서 막 진행했겠죠. 예그룹 뭐 영국이든 스페인이든 이탈리아든 네덜란드든 해가지고 속도 붙여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만들면 바로 이제 거기다 치료제 제공하고 남는 거 이제 뭐 다른 국가 어떻게 배치할지 거기서 이제 결정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었겠죠. 돈은 더 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왜냐면 해외에 이제 선진국들에 이제 제공하면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으니까. 원가 제공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거 보십시오. 원가 제공이 아니라 지금 1회 제공에 375만 원입니다. 렘데스비르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가를 위한 어떤 선택들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회사는 재앙을 가지고서 돈을 벌면 안 된다. 코로나 관련 기업들 주가 올라가는 것들 중에서 그 밸류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 제대로 된 게 거의 없고 그냥 투기 현상일 것이다. 그 얘기를 뭔가 좀 답답한지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 제안하는 건의하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 막바지에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모자라는 환자면 이제 유럽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제 국내 환자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약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5세 이상 환자 위주로 하겠다. 지금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셀트리온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환자들 치료제 이렇게 좀 제공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5세 이상 환자 위주로 하겠다. 그 이하는 항체 치료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완치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55세 이상 환자는 대부분 다 받겠다.
보내주면, 정부에서 보내주면, 예, 임상을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대한 12월 말까지 긴급 사용 승인 낼 수 있을 정도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사 자금을 갖고서 고퀄리티의 임상시험을 하겠다. 한국, 유럽, 동유럽 국가에서만 임상을 진행하겠다. 예, 저개발 국가에서는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원가에 제공하고 해외에는 경쟁사보다 싸게 제공할 것이다. 이게 달라졌죠. 원래 이 생각이었는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요. 해외에는 원가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는 셀트리온 기업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좀 이따가 제가 계산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경증 환자 대상으로는 1회 50에서 60만 원 정도 원가, 이게 원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원가에 제공하고 뭐 중증 환자는 한 3회 정도 맞아야 되는 거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이하면 가격 정도 책정될 거다는 얘기를 했고요. 뭐 구체적인 가격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드러난 거예요. 원가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제 매출과 이익에 대한 어떤 추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해외 기업 판매가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격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 이제 뭐 의료수가 같은 게 또 비싸서 그렇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총리에게 이제 하는 제안, 건의가 개발비 지원보다는 임상 진행을 도와달라. 임상 진행 준비를 협조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달라. 환자 모집에 도와달라는 의미죠. 예. 해외 국가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전쟁터죠. 수만 명씩 늘어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막 뭐 몇십 명 단위 뭐 이렇게 많아봤자 100명 단위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도 약간 좀 경각심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뭔가 환자 있으면 빨리빨리 막 이 환자들 임상을 진행하는 거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약은 이제 만들어놨었다. 약은 만들어놨는데 환자 모집하는데 이런 막 애를 먹어 국내에서. 근데 이상을 진행하려고 하면 또 환자를 딱 세팅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떻게든 또 이거는 지금 그 기업만이 그냥 환자 모집을 한다고 어디 뭐 대학교에서 모집하고 병원에서 모집하고 이게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서성진 회장의 말투와 이제 표정이 좀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 굉장한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보신 분들? 예. 도와만 주면 우리가 최고인데 제일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 뭐 리제네론하고 릴리사 그 정부에서 그렇게 빡빡 도와주고 하니까 브라질도 사이트 열어주고 막 이렇게 정부 딴에 막 지원을 해주니까 선수 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긴 바로는. 그래서 셀트론이 이제 125국에 5개국에 수출하는 셀트론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125개국 FDA 쪽 그쪽의 식약처와 논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자료를 만들었을 때 보내주면 지금 현재 보면 국내 정부 식약처에서 가장 먼저 답을 준대요. 예, 정말 잘 하고 있는 건데 정부는 기업에게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돈이 안 들어가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임상을 하는 것보다 국내 환자에게 임상을 하는 것이 더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제 해외 의료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임상 환자를 잘 여기서 모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얘기들을 좀 요청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돈도 적게 들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임상하려면 그 환자 1인당 얼마나 듭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훨씬 적게 들겠죠. 그리고 이제 막 지금 이렇게 2차 유행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환자들이 오히려 더 요구할 수 있고 급할 수 있고. 그리고 진단키트도 이제 보면 해외 수출 중인데 한국에선 찾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뭐 그만큼 뭐 시덴이라든지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것들 막 많이 비축해놨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분 만에 신속 진단 키트인데도 불구하고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 기관 차원에서 이제 사줘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좀 이 좋은 것들을 활용하는지를 조금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서정진 회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원가가 1회 투여에 이제 50만 원 정도라고 표현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죠. 렘데스비르가 이제 1회 투여에 이제 375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인당 이제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셀트론의 CTP59 판매 가격이, 국내는 원가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없는 걸로 치고 해외에 이제 이걸 판매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이제 환자 수 이제 50만 명부터 한 400만 명 정도 가정을 해서 판매 가격을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딱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예상해요. 한 200만 명 정도 해외에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가정에서. 뭐 정부 비축도 해야 되니까 각국 정부가 비축하는 물량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이게 성공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격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측정하는 게 합리적인 수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200만 명 정도 팔고 해외에 가격은 200만 원 정도로 측정해서 4조가 매출액이 떨어지고, 여기에 원가가 이제 50만 원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50만 원이면 1조 빼버리면 3조 정도가 3조 정도가 이익으로 남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굉장히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인가요? 약간 보수적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공한다면 요 정도 가격 책정에 요 정도 200만 명 분량의 어떤 판매,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럼 매출 4조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지속 가능한 매출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임팩트 자체가 크고, 이게 만약에 성공해서 이렇게 된다면 빅파마죠. 그냥 빅파마로 올라가는 거죠. 길리어드 사이언스처럼 옛날에 타미플루 만들어가지고 팔게 되면서 한 해 이제 3조씩 매출 나오고 했을 때 완전 빅파마가 된 것처럼, 셀트론도 이게 성공해서 이렇게 매출 찍혀버리면 글로벌 빅파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공매도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합병과 이거겠죠. 이걸 더 무서워하겠죠? 예. 이거 되면 오늘 서정진 회장의 얘기는 그 자신감은 사실 이거 뭐 성공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정한 이런 어떤 숫자가 너무 낙관성이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치만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요. 원가가 이제 1회당 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0만 명 정도, 그리고 판매가 200만 원에 매출 4조 정도, 이익은 3조 정도 찍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과거 이제 타미플루, 신종플루에 대한 이제 치료제죠. 타미플루가 이제 대유행 때 3조 이상, 3조 7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어. 200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 수준을 따진다면 뭐 지금 가치로 치면 2배는 되겠죠. 그래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시장 누적 매출은 17조 5천억. 독감 대유행 대비해서 피충용 매출을 제외한 연평균 일반 매출은 8천억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1, 2년 판매될까요? 예를 들면 셀트론이 만든다고? 이게 유행성처럼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 뭐 신용플루나 뭐 앞서의 그런 어떤 인플루엔자들이 유행되는 것처럼 종식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트론이 이걸 이제 개발하고 성공하게 된다면 다이렉트 글로벌 빅파마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한번 요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너무 큰 뭐랄까요? 이걸 감동이라 표현할 수 있고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과 그리고 그 현실적인 내용들.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무슨 회사원이 나와서 보고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정진 회장이 얘기할 때는 나는 이 약을 반드시 개발 성공해서 인류를 구하고 한국인들을 살리겠어. 그 목표점에 두고 설명하는 눈빛과 제스처와 말투와 철학이었어요. 제가 듣기는 그랬습니다. 예.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저는 이번에 반드시 공매도는요, 먼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시나요?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글로벌 빅파마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